반갑습니다 여러분. 핀프테자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제가 지은 이름이지만 참 어렵네요. 오늘은 오랜만에 악기편 중에서 바이올린을 고르는 요령,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첫 번째, 당연한 얘기지만 예산을 정하세요. 예산 전후의 악기를 보시되 너무 비싼 악기를 보시지는 않습니다. 그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중요한 점이고, 두 번째, 보증서의 유무가 사실 악기를 되팔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. 근데 제 생각에는 2천, 3천? 만약에 선을 그어주기가 원하신다면 3천만 원?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악기가 아닌 다음에는 보증서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. 사실 뭐 4, 5천만 원짜리도 보증서가 없는 경우도 많고, 더 비싼 악기도 아직 보증서를 만들지 않았어 이런 악기들도 있긴 합니다. 사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1,000만 원대 악기였지만 그 영국의 유명한 피터 비돌프 보증서가 있는 1,000만 원대 그 초중반의 악기를 소유했던 적도 있습니다.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증서의 유무는 3천만 원을 기준으로. 그 얘기는 3천만 원 이해가 된다면 소리가 마음에 들고 플레이어빌리티, 뭐 악기의 어떤 기능이나 능력이 마음에 드신다면 너무 보증서에는 연연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포인트고, 핸드폰에 적어왔습니다. 보면서 큰 타이틀을. 자, 세 번째는 내가 악기를 사려는 목적이 실사용 목적인지 수집인지,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께서 연주를 하시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하는데, 결국은 그렇다면 이제 또 소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. 그죠? 실사용의 목적. 물론 실사용이라고 해서 투자적인 면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리라는 요소가 실사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,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수집을 한다, 아니면 뭔가 빠르게 시세 차익을 남겨서 악기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싶다, 그러면 저라면 이상한 얘기지만 소리보다는 사실 그 악기 자체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. 저는 막 정말 1억이 넘고 몇 억이 넘는데, 아니면 뭐 1억에 가까운 몇 천만 원짜리 그런 비싼 악기들을 펴보지도 않고 악기의 컨디션 리포트, 악기의 상태, 보증서, 그리고 뭐 어떤 악기의 어떤 진위 여부에 대한 그런 것들만 체크하고 소리와 상관없이 거래가 되는 경우들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.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지만 그 얘기는 투자 쪽으로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수집의 목적이시라면, 이 소리라는 것은 사실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연주자나 연주자가 아니시더라도 취미로 하시더라도 이 소리가 너무 중요하신 그 사람과 비해서 전혀 다른 쪽의 세계의 사람들은 그 사운드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번외편 같은 얘기지만, 악기란 건 결국은 되파는 행위를 생각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. 만약에 누군가가 되게 정상적으로 악기를 샀다고 가정을 해봅니다. 만약에 내가 지불한 소비자 가격이 1,000만 원이고 그 악기를 사가지고 온 것이 만약에 뭐 500에서 700만 원 사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, 마진이 그러면 적게는 300, 많게는 이런저런 것들이 4, 500만 원이 붙어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도 1년에 10%씩 오르면 정말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그렇게 따진다 하더라도 내 원금을 회수하려면 최소 5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공식적인 루트로 되파시고 딜러를 통해 커미션을 줬을 때. 그 얘기는 굉장히 올바르게 좋은 루트로 사셨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이익을 보거나 악기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시려면 최소한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. 그래서 이제 수집을 하시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라면, 물론 아주 좋은 악기를 싸게 사신다면 이미 시작점이 다르겠지만, 굉장히 노멀한 가격에 노멀한 루트로 구입을 하셨다면 보통 이 수집가들이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그 투자의 기간은 막 연 단위가 2자릿수인 것 같습니다. 막 10년씩 기다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목적, 실사용이나 수집이냐. 네 번째는 악기를 사시기로 마음 먹었으면 새 악기를 사실지, 올드를 사실지, 아니면 모던을 사실지. 올드는 이제 소위 말해 200~300년 넘어가는 악기들이고, 모던은 1900년대 100년 전후라고 할까요? 그런 새 악기, 그죠? 새 악기는 여러분들,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스테판 페터 그라이너도 있었고 스테판 폼베어도 있었습니다. 공교롭게도 다 스테판이네. 근데 정말 최고의 메이커들 중에 한 명이지만 새 악기는 여전히 새 악기 소리가 납니다. 물론 웬만한 올드를 능가하는 콘서트홀에서의 어떤 프로젝션이나 연주했을 때 만족감이 크고, 올드에서 골치 아프게 고민해야 되는 점들이 없기 때문에 더 깔끔하죠. 하지만 절대 새 악기에서 여러분들 올드 같은 소리가 난다라는 건 약간 칭찬일 수 있지만 진짜로 올드 같은 소리가 나는 새 악기는 없습니다. 때문에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예산에서 나는 어떤 방향의 악기를 원하시는지
하는지를 고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어할 포인트일 것 같아요. 악기를 보는 포인트, 제가 주로 악기를 보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빠르게 드릴게요.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보는 거는 악기 전체가 오리지널인지, 뭐 새 악기는 경우는 당연히 모든 게 오리지널이겠지만 올드 악기의 경우는 앞판이나 뒷판이 리플레이스먼트, 대체가 되기도 하고 또 스크롤은 많은 경우에 또 오리지널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아무래도 감가의 요인이 되고, 또 거꾸로 모든 게 오리지널이라면 당연히 그 악기가 그 이름에 해당하는 값어치가 매겨진 충분한 또 이유가 되겠죠, 그죠? 오리지널 유무. 그리고 사실 올드 악기에는 막 여기저기 크랙이 많습니다. 뭐 소위 말하는 민트 컨디션이라고 하는 그런 악기들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연주가 된 악기들은 크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앞판에 있는 크랙은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지만 뒷판에 있는 크랙은 아무래도 신경이 쓰입니다. 사람으로 치면 허리에 해당하고, 또 아주 유명하고 좋은 악기들 중에 뒷판에 크랙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. 하지만 일반적인 in general 얘기해서 뒷판에 크랙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하지만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악기가 뒷판에 크랙이 있다면은 그 요소를 이용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네고시에이션, 좀 더 가격을 깎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될 수는 있겠죠. 크랙 유무에 대해서 굉장히 살펴보셔야 되고, 특히 뒷판 크랙. 그리고 이제 악기들이 가끔 좀을 먹어서 이제 웜 데미지, 그 벌레 웜 데미지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, 이 또한 이제 굉장한 감가 요인이 됩니다. 되팔 때도 그렇고 살 때도 이제 웜 데미지가 있다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큰 결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, 만듦새에 대해서 저는 되게 살펴봐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? 저는 이제 만듦새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인 걸 보는 걸 좋아합니다. 이렇게 뭔가 악기를 봤을 때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지, 뒷판을 봤을 때 느낌이 어떤지, 옆에서 봤을 때 아칭이 어떤지, 스크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, 어떤 그런 개인적인 느낌, 또 그런 느낌에 대해서 좋은 취향을 쌓으려면 많은 악기를 보셔야 되고,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연주도 그렇고 악기에 대한 기호도 그렇고 취향이 나쁘면 구제가 안 됩니다. 이 배드 테이스트는 구할 수가 없어요. 구제할 수 없어요.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엔 좀 별론데 그 사람이 좋다면 좋은 거죠, 그죠?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칭송하는 어떤 그런 좋은 악기를 통해서 이게 왜 좋은가, 왜 좋은 아름다운 모양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스터디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만듦새를 보는데 전체적인 외양도 보고, 헤드, 어떻게 헤드를 깎았는지, 사실 소리랑은 상관없지만 어떤 제작자의 솜씨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, 그리고 저는 이런 악기의 이렇게 쉐입이 구석에서 모이는 그런 코너 블럭이라고 하죠. 그 코너 블럭을 만듦새라든지 각도, 모양, F5를 판 방법, 그리고 이제 주위에 테두리가 까맣게 돼 있는 거 퍼플링이라고 하는데, 싸구려 악기는 붓으로 그려놨지만 사실 이제 그 퍼플링도 다 심은 거란 말이죠. 그런 퍼플링이 코너 블럭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새, 모여있는 정교함,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작자의 솜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. 과르네리 델제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러프하고 천재적인 솜씨를 만들었지만 스트라디바리처럼 정교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대담함이 대단하다고 해요. 그래서 마냥 정교하다고 잘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쨌든 전체적인 만듦새를 파악할 수 있는 악기에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.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저는 살펴볼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소리와 관련이 있는 다른 이야기인데요. 악기를 보는 포인트와는 상관없는 그 다음 챕터입니다. 왜 어쨌지 순서는 잊어버렸어.